햄스터는 먹이사슬 최하위 출신의 동물이라 겁이 많고 경계심이 높습니다. 청각도 좋은 편이라 가끔 사람이 걷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숨으니 평상시 햄스터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햄스터가 귀여워 과도한 호들갑에 떠는 등의 행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스터는 앞서 말했듯이 먹이사슬 최하위 동물이기에 포식자가 활동하는 시간대를 피해 생활합니다. 인간에게 키워지면서 인간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 주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냥 어두운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밤에 활동하는 만큼 소음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햄스터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생활하기 때문에 햄스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개, 고양이에 비해 무지무지 적습니다. 햄스터가 아닌 베딩을 키운다는 말도 있을 만큼 경계심이 무지 강한 햄스터들은 사람의 활동 시간을 정말 교묘하게 피해 놀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햄스터는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잔인한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햄스터에 무지했던 명백한 사육자의 잘못입니다. 햄스터는 야생에서도 짝짓기 외에는 거의 독립생활을 하는 만큼 외로움을 타지 않는 동물이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영역동물입니다. 야생과 같은 넓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없는 가정의 경우 합사시 더욱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른 햄스터에 대해 높은 공격성을 보입니다. 보통 한 개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만약 싸우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는 받기 마련이며 평생 싸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잘 지내더라도 결국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햄스터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단독 사육은 필수입니다. 괜히 1햄스터 1케이지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 합사된 햄스터들이 멀쩡해 보여 의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싸우는 햄스터나 편한 햄스터들이 종종 보입니다. 햄스터는 시력이 좋지 않으며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햄스터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경계합니다. 햄스터를 2마리 이상 키울 경우 서로의 냄새와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겁을 먹을 수 있으므로 케이지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별이 다를 경우 발정기 때의 서로의 냄새 덕에 스트레스는 배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1마리만 데려와 잘 케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 2마리 이상 키울 것이라면 같은 성별의 햄스터를 데려와 1회 1케이지는 물론이고 공간까지 분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햄스터는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물인 만큼 활동량이 많은 동물입니다. 하루에만 쳇바퀴를 몇 시간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은 몸집에 상관없이 큰 케이지는 필수이며 케이지가 작을 경우 어떠한 행동을 비정상적일 만큼 적극적으로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햄스터의 정형행동은 케이지 핥기, 긁기, 같은 위치를 서성이기, 엉뚱한 걸 지속적으로 긁는 것 등이 있고 이 행동은 보통 좁고 열악한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원 동물에게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 정형행동을 한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케이지가 좁다면 케이지 확장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방목으로 바깥이 익숙해진 경우에도 정형행동을 보이는데 이 경우엔 방목을 멈추고 케이지 확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풍부한 먹이 활동을 유도해 정형행동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햄스터 케이지 크기를 독일과 같은 5000제곱cm 이상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리빙박스는 기본 용품을 넣기에 공간이 부족하며 베딩을 깊게 깔 수 없고 리빙박스에서 정형행동을 보이는 햄스터가 많아 리빙박스는 적절한 케이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정 면적을 충족한 케이지라도 햄스터의 많은 활동량을 충족시켜주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한 활동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쳇바퀴는 필수입니다. 햄스터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 굴을 파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먹이 창고, 자는 곳 등 용도를 나눠서 굴을 파기도 합니다. 굴을 파는 행위를 좋아하므로 굴유지가 되는 안전한 소재의 베딩을 깊게 깔아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햄스터는 겁이 많아 공포를 느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잠도 은신처 안에서만 자는 등 햄스터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은신처에서 보내기에
햄스터에겐 어두운 은신처가 필수적입니다. 햄스터가 긴 시간을 숨어있기 편할 만큼의 충분한 크기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은신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은신처는 실제로 기호성도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밝은 은신처는 크기도 작아 적합하지 않습니다. 햄스터가 어두운 걸 좋아한다고 해서 햄스터 케이지를 하루 종일 어두운 곳에 둬서는 안 됩니다. 햄스터도 생체 리듬이 있는 만큼 함부로 낮과 밤을 바꿀 시 햄스터의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물목욕은 햄스터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햄스터는 그루밍을 하거나 모래나 베딩에서 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 관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똥 오줌 범벅인 자기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자는 만큼 햄스터를 100% 청결을 유지하며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햄스터의 주식은 곡물, 씨앗, 곤충 등이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로 구성된 사료를 급여하시면 됩니다. 버니 엑스퍼트, 로디펫, 독일의 KFP 브랜드의 사료 등 햄스터의 수명은 보통 2년 정도이며 길게는 3년까지 살기도 합니다. 햄스터는 이가 평생 자라 딱딱한 것을 갉아 이빨 관리를 합니다. 사료 구성물의 껍질 등을 까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갈이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간혹 이갈이의 부재로 엉뚱한 것을 갉기도 하니 이갈이를 구비하셔도 좋습니다. 햄스터는 볼주머니가 있어 먹이를 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나 간식 등을 바로 먹지 않고 볼주머니에 저장해 마음에 드는 은신처에 뱉어둔 뒤 나중에 먹습니다. 햄스터는 포식자로부터 빨리 도망가기 위해 볼주머니를 털어 음식을 뱉어놓기도 합니다. 만약 볼주머니를 급하게 터는 행동을 했다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볼주머니를 터는 행동은 청소 시 햄스터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경우 지나친 핸들링을 할 경우 보통 일어납니다. 햄스터가 천을 갉아먹게 될 시 천 제품 특성상 배출이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고 장폐색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천에 발톱이 끼어 다치기도 해 천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초에 천 제품을 사용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온의 목적으로 천 제품을 쓰는 것이라면 필러, 난방 제품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애초에 나무 베딩도 보온 효과가 있고 클린앤코지 같은 종이 베딩을 섞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베딩 알러지 때문에 천을 베딩으로 쓰기도 하는데 갉아먹어도 안전한 해동지가 있습니다. 천 제품은 쓸 이유도 없고 위험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햄스터는 작고 연약한 만큼 작은 틈에도 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작은 틈이 있는 물건은 구멍을 막거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햄스터의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4도이며 더위와 추위에 약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베란다에서 키워서도 안 됩니다. 햄스터는 겁이 많고 외로움을 타지 않습니다. 교감을 거의 할 수 없는 동물이며 인간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손을 익숙하게 만드는 핸들링을 성공하더라도 인간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손에 곧잘 올라온다고 한들 간식이 없으면 내려오는 게 햄스터이며 교감을 할 수 없는 동물에게 교감을 바라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이러한 햄스터의 성격까지 이해한 후 키우는 것이 햄스터에게도 예비 집사님께도 바람직합니다. 교감을 원한다면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며 생명을 데려오는 데에는 작고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기에 앞서 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어 줄 수 있는지, 용품을 갖출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되는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앞서 가족의 동의를 구했는지, 햄스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생명을 데려오는 것이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부한 뒤 귀여운 햄스터를 납치합시다.